시대와 계층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영원한 가객 김광석. 이 고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양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 오늘 서연 양 사망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김광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보도도 하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 의혹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광석 씨가 1996년도에서 사망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스스로 본인이 자살한 것으로 그다음에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호 감독이 예. 영화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건 99.9%가 김광석 씨의 처인 예.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를 죽인 것이다. 살해한 것이다. 예. 그 영화만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석 씨가 어떤 죽음의 어떤 과정에 보면 자살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할 때 서혜순 씨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는 서혜순 씨의 친오빠인 전과 13번 그것도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오빠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지 않고 또 목에 줄로 계단에서 3번이나 묶어서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결국 그 사체를 검하는 거에 의하면 예. 목에 앞에는 한 줄밖에 없고요. 뒤에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살해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예.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반드시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1996년도라서. 예. 근데 여기 하나 더 불거진 것이 김광석 씨의 이제 딸이 김서연 양인데 서연 양이 약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광석 씨가 사망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보내져요. 그 한인 측에서 키우는데 그 당시에 어떤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의료기관과 관계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서연 양이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7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실을 서혜순 씨가 숨긴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망했으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더구나 김광석 씨 측의 유족이 서연 양 어딨냐? 예. 그러니까 지금 나랑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연 양의 죽음과 김광석 씨의 죽음에는 서혜순 씨가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호 감독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어도 김광석 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서연 양의 죽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2007년도 12월 23일 날 사망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서혜순 씨가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고발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이 돼서 이제 재수사를 착수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연 양이 사망한 시기가 2007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때 당시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의혹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예. 그리고 김광석 씨의 재산이 빌딩을 비롯해서 한 100억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체적인 재산이 100억 정도 되고 또 향후에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석 씨와 서혜순 씨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저작권을 그 딸 네. 서연 양에게 넘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유족과 재판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이 붙었는데 2007년도에 서연 양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재판이 끝났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했다고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예. 그럼 재판이 또 다른 모양새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연 양이 가기로 돼 있는 저작권이랄지 이런 재산이 그럼 서연 양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바로 어머니인 서혜순 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망한 게 아니냐, 사망케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그 금치산자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이미 딸이 숨져 있었던 상태로 밝혀졌고. 네, 그렇게 알려져 그러면 있죠. 어쨌든 법원은 금치산자라고 일단 지정을 하면서 모든 저작권을 엄마가 들고 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니 그때 알고 보니 사망이었지 않느냐 이러면 다시 판결이 바뀌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 판결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면 무효인 판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뭐 진선미 의원이랄지 안민석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건 소송 사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칠성 경찰청장도 이 소송 사기가 된다고 하면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경찰서에서 그 내사 중계를 할 때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온 게 아니고 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예. 이렇게 경찰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얘기는 서예순 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진료 기록 차트를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석연치 않느냐. 그리고 또 단 한 가지 더. 사실 김광석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게 사실주의에 입각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김광석 씨가 부르는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작권이 서예순 씨에 돼 있기 때문에 예.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로 나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 김광석의 영화에 김광석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를 본 사람, 시사회 간 사람들은 99.9%가 이건 서예순 씨가 살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예.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호 감독 주장에 의하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김광석 씨에 대한 사망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예. 딸인 서현 양에 대한 사망과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호 감독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뭐 부검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료 기록도 살펴봤고요. 그랬는데도 안 밝혀진 거였거든요.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좀 증거가 잘 나오고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수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뭐 수사가 안 되고 그냥 만연하게 예. 원래 발달장애가 앓고 있었고 또 사인이 급성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급성 폐렴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급성 폐렴을 과연 유도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아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인들한테도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 예. 그런 부분을 또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다 보면 어떤 단서를 또 발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영화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지인들에 의해서 서예순 씨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네. 많이 의혹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그 자리에서 서예순 씨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 밝히기 굉장히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 실체의 진실이 뭔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정황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개입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사장 김인식 부사장이 결국은 좀 안타까운 결말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좀 유서 남겼어요. 뭐 예.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남겼는데 검찰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수사 선상에 있지 않은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인식 부사장이 굉장히 카이와 관련된 한국 항공우주산업 수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하성룡 씨의 가장 최측근이고 신복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지금 하성룡 사장이 이제 영장 청구해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원가를 부풀려 계산해서 500억 이상의 어떤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수리온 헬기의 어떤 설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인물이 바로 김인식 부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관여해서 뭐 어떤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랄지 업무상 횡령을 했다랄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성룡 사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김인식 부사장은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검찰의 어떤 특히 하성룡 사장에 대해서 전 사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날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뭐 자살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가 있고 또 본인과 어떤 연관성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김인식 부사장이 죽음을 택하게 됐는데 뭐 앞으로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하성룡 사장에 대해서는 뭐 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랄지 뭐 업무상 횡령, 뭐 비자금자 조성이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한 뭐 범죄 사실만 해도 뭐 특가법랄지 네. 그 범죄 사실만 해도 뭐 한 7, 8가지 돼요.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2015년도에 사실은 감사원서 비리를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13명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해 왔어요. 아마 그건 뭐 정부의 어떤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카이 본사 경남 사천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와 여러 가지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사에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김인식 부사장이 하성룡 사장의 오른팔로서 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뭐 약간은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법원으로 한번 좀 얘기를 돌려볼게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 17살 그리고 19살 무기징역과 지금 20년형이 구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제 몇 시간 뒤에 판단을 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요, 우리 어떤 법조 체계, 특히 소년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소년에 대해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살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극악무도한 점, 예. 도저히 소년을 볼 수 없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참작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최고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애단하기는 뭐 어렵지만 예. 특히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모양, 예. 김모양은 20년이 구형이 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김모양보다는 그래도 실행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박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예.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모양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니까 검찰에서는 방법이 없죠. 20년 구형하고 그다음에 박모양은 소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고형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20년 무기징역 이렇게 그대로 구형하게 되면 약간의 형의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김모양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20년이니까 20년을 선고를 하고 네. 박모양은 아무리 소년법 적용이 안 받는다고 해서 무기징역 선고하면 예. 김모양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20년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차원에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너 시간 후면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